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모주 준비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공모주 준비반 3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거를 찍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SK바이오팜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게 바로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면서 그 물량이 이제 투매 물량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제 SK바이오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편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IPO 진행하는 종목들의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확약을 그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분들은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SK바이오팜 IPO 일정 할 때 그 IPO 스탁에서 올라왔던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확정이 되면서 나왔는 그 다트에 공시가 되는 그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확정입니다. 확정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때 보호 예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요거 하고 늘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 얘들이 언제쯤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1월 4일 날 어제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고요. 그걸 데이터로 해봤을 때 SK바이오팜 상장 후 전체 물량을 100%라고 봤을 때 상장 후 15일 후에 나오는 물량이 13,700주, 전체 물량이 0.01%밖에 되지 않고요. 1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도 26만 2천 주로 약 0.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일이랑 1개월 차 때는 나오는 물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그 보호 예수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더라도 큰 그 주가에 데미지를 못 주는데 3개월 차 때와 6개월 차 때를 보시면은 170만 주, 490만 주, 전체 100% 물량의 2.18%, 6.29%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SK바이오팜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최대 주주인 SK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절주 있죠. 품절주 효과라는 게 있는데 품절주는 올라갈 때 또 급하게 상승을 줄 수 있어서 큰 상승으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가지고 있는 75% 물량을 제외하면 25% 정도밖에 없고 이 25%의 물량이 6.29%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전체 물량이라고 보면은 이 물량은 전체 물량이 거의 25%, 요 25% 물량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풀리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SK바이오팜하고 초반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호 예수 기관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컨텐츠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상장하는 종목들 요 네이버 그 캘린더에다가 기록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거를 컨텐츠로 알려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2020년도 7월 2일 날이 SK바이오팜 상장일이고요. 상장했는 날이 1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15일 후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거는 요때가 8일이 되고 요때가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주 후가 되죠. 2주 후 같은 요일, 목요일이 되는데 이때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면은 이날은 기관에서 13,700주 전체 물량의 0.17% 정도가 나오니까 크게 주가에 영향이 없겠다. 대충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개월은 7월 2일에서 앞에 달만 바꾸면 돼요. 8월 2일. 8월 2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8월 2일이 일요일이죠. 이렇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 공휴일이면은 그냥 그대로 밀려가지고 어쨌든 장이 열려야지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8월 3일 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고 26만 주 전체 물량의 0.34%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품절주 효과로 해가지고 곱하기 4로 계산한다고 쳐도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물량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3개월 차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7월 2일, 그러면 8월 2일, 9월 2일, 10월 2일이 되겠죠. 자, 10월 2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은 3일 또 연휴, 4일 또 휴일. 그러면 5일 날 SK바이오팜 3개월 차 보호 예수 물량,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이고요. 이때는 보시면은 170만 주로 전체 물량의 2.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품절주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는 8%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어느 정도 주가에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개월 차 해당하는 물량이 1월 2일이겠죠. 근데 토요일 장 쉬는 날이고 3일 쉬는 날이다 보니까 1월 4일 날 SK바이오팜 6개월 차 물량이 이렇게 해제가 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 SK가 가지고 있는 75% 물량도 이날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차익을 실현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물량이 아니고 약간 경영권 방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이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은 5,800만 주가 있지만 사실 계속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상황에 따라 뭐 이번에 네이버랑 뭐 CJ에서 했듯이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주식을 주고받으면서 지분율이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주식 수에서 그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거의 75%는 거의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주주 물량은 보호예수 물량에서 유통되는 물량에서 그냥 제외를 시키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기관들 물량 490만 주, 6.29% 정도 되는데 곱하기 4를 하면은 품절주 유통 가능한 25% 물량 중에 또 25%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온다. 근데 또 추가로 5%가 보시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년차 때 되어 있는 5% 물량이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80% 물량이 현재 유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큰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때 15일차, 1개월차, 3개월차, 6개월차 때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이 보였는지 한번 SK바이오팜으로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장하고 15일차에 해당했던 며칠이었죠? 7월 16일 보시면은 요 날이죠. 자, 이거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하락 패턴이었고요. 이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도 그거는 보호 예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심지어 이날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도 물량이 얼마 안 되죠. 1개월에 해당하는 8월 2일. 8월 2일이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8월 3일 날 보시면은 거의 6% 정도, 저가 기준 시가는 한 4% 정도 떨어져서 시작하고 결국 종가는 3.85%, 약 4% 정도 하락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차에 해당하는 10월 2일, 10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이죠. 그러면은 9월 29일 다음에 10월 5일 날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 사이에 쉬는 날이었죠. 그러면은 보호 예수 물량이 10월 5일 날 풀렸는데 이날 또 보시면은 시가가 7.35%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최저가는 11.82까지 빠지고 종가는 1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차 1월 4일 날 보시면은 1월 2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월 4일 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겠죠. 그리고 SK 물량을 제외했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날 또
요날 2월 30일 날 장 마감이 되고 새해 첫날인데 보시면은 기관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저가 11.83% 정도까지 빠지고 종가는 한 8% 정도대 종가를 종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물량에서 보시면은 75% 중에 20% 물량이 이날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크게 보호 예수가 풀린다든지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면서 유통되는 물량이 발생할 일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년차 2021년 7월 2일 날 요 물량들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요 우리 사주 조합들 물량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배당되는 주식 수입니다. 전체 물량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이게 기관 쪽으로 물량이 넘어가서 이미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들 물량도 1년으로 보호 예수가 묶이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를 하면은 이 물량들을 미리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직원들 처음에 이렇게 쭉 주가가 상승이 됐을 때 퇴사를 하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뭐 몇 억씩 벌어서 그냥 퇴사를 했는 직원들도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물량들은 3.12% 정도 1년 후에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조금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물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도 1년 되는 시점에 전부 다 유통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 6개월 차 때 입는 데미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요게 IPO 관련된 첫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뭐 다른 IPO 영상을 올릴 생각이 없어서 SK바이오팜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을 했다가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요게 이제 청약 방법 같은 거를 제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직도 하는 컨텐츠죠. 상장일 및 향후 주가 예상. 이게 처음부터 제가 했던 컨텐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으로 1년 플랜 세우기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영상 1분 구간에 한번 그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이때 보시면은 그 보호 예수랑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1년 그 기간 사이에 언제쯤 주가 하락이 올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풀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저도 되게 IPO 관련된 영상을 찍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어설프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이 보호 예수 기간에 유통되는 물량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엔젠바이오 IPO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깔끔하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확인할 게 없는데 실제로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죠. 보호 예수 기간 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다트에서 공시로 떴을 때 이렇게 세부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게 뭐 최대 주주 어쩌고 저쩌고 뭐 젠큐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젠큐릭스나 뭐 대표이사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호 예수가 끝나더라도 이분들은 크게 이 물량들을 다 던지진 않아요.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뭐 10%를 판다든지 10주를 판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을 직원들이고, 우리 사주 일반 직원들은 조금 그거랑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솔직하게 월급쟁이 생활이 좀 뻔하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현금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우리 사주 조합은 보호 예수가 풀리면 어느 정도 유통 물량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벤처금융이라는 그 회사들인데, 이런 벤처 회사들 쪽에 투자를 많이 받았고 이 회사들이 1개월 보호 예수가 1개월로 묶여 있잖아요.
이때 그 공모가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 있으면은 벤처 회사 같은 경우,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저는 웬만큼 다 풀린다고 봅니다. 100%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구성을 보고 예를 들어 1개월 차 때 이런 게 있네. 그럼 이게 어떤 구성일까 하고 본 다음에 야 1개월 때 이런 투자 회사들이 많구나. 그러면 1개월 차 때 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위기 관리를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호예수기간 및 의무 보유 확약을 체크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달력을 보셨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위더스 제약, 마크로밀 엠브레인, 그리고 뭐 신도기현 이렇게도 있는데 제가 신도기현도 한번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뭐 누구누구의 5인이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죠. 지금 요 달력에서 보시면은 신도기현이 의무 보유 확약 및 보호 예수가 6개월 차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신도기현 같은 경우 6개월 차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게 박운기 외 5인 해서 59.96%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6개월 차 때 기관들 물량이 약 6만 7천 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6만 7천 주가 전체 물량의 한 1%채 안 되죠. 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데미지가 생길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박운기 외 5인이 가지고 있는 이 59%, 9.96%라는 물량이 얼마나 많이 쏟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요거는 찾아놓은 건데 첫 화면이라고 하면은 컨트롤 F를 누르시면 특정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예수라고 치셔가지고 내려가다 보면은 요렇게 묶여 있는 물량들이 보이는 페이지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59%, 59.96%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박운기 최대 주주 본인이죠. 자, 그러면 전체 물량의 41%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최대 주주의 처 안병선 씨 9.58%. 그리고 최대 주주의 친인척에서 박영기, 박준현 씨가 있습니다. 친인척인지 아니면은 자녀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친인척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식들이면은 뭐 자식들이라고도 뭐 아들 딸이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요렇게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인 임원들 물량이 약 0.59%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59. 임원들 물량은 제가 소수라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인, 그리고 친인척들 물량 같은 경우에는 59.40 정도가 되죠. 이 물량은 사실상 보호 예수가 6개월 차에 풀리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나올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내일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도기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이쪽에 살짝 이제 음봉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확실하게 이거 더 이상 안 나오겠네 싶은데 요 박스권에 조금 고점에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요 앞에 있던 양봉을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유지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SK바이오팜으로 돌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 SK바이오팜 요것도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요 영상일 겁니다. 어디 갔어? 요거 상장 직후 1에서 2개월 매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15만 8천 원 가격도 기억합니다. 15만 8천 원쯤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집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대충 요 가격인데,
그래서 요때 내려가고 요때 만약에 사 모았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6개월 차 때 그 기관들 투매가 나오면서 또 이 가격이 깨졌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15만 8천 원 선, 요 가격이 깨진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1년 차 때 나오는 그 의무 보유, 보호 예수 물량,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뭐 단순하게 뭐 물량 같은 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 두 주긴 하지만 한 30만 원 정도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뭐 가격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주식을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컨텐츠를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이게 제가 그 예를 들어 지금이 요주 뭐 예를 들어 1월 2일이다, 1월 3일이다 하면은 요 2주치를 이렇게 보호예수나 의무 보유 확약 풀리는 기간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은 요주에 그 또 풀리는 거 약 한 주는 중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풀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에 올려주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영상을 보니까 바로 팔아야 되겠네. 혹은 예를 들어 제가 이 전주 27일 날 그 영상을 만약에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면은 이때쯤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SK바이오팜 주가 하락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던 분은 이 기간 중에 정리해야겠다 하고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없으신 분들은 미리 정보 파악을 해가 야 월요일 날 SK바이오팜 마지막 그 보호 예수가 풀리네. 1년 차 때 크게 나오는 거 없으니까 야 이거 전략적으로 이때 저점 잡아서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체크해가지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한 주 한 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요 기간 정도는 체크를 해가지고 요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몇 개월 차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뭐 요 정도는 제가 한번 조금 부지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그때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K바이오팜 들고 있다가 10% 하락 맞아서 눈물의 손절을 하셨다면 만약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다면 그분은 그걸 피해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과거에부터 하다가 안 하고 또 SK바이오팜 10% 하락하는 걸 보게 되니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하겠다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지만 앞으로 2011년도에 올라오는 종목들부터라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과거에 놓쳤던 종목들 다시 하나씩 업데이트하면서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최대한 빨리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좀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드리더라도 이런 것들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장했는지 얼마 안 된 애들은 혹시 보호예수 기간이 조만간에 풀릴 날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